예, 오늘 천지일보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예, 지금 모스탄 때문에 우리 한국이 뭐 난리가 나고 뭐 모스탄이 뭐 뱉어낸 말들로 예, 난리인데요. 아직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빨간불이 켜졌어요? 빨간불. 지금 모스탄 강연 접견 잇따라 취소, 보수 정치 탄압 반발. 근데 이것을 들여다보면요, 이것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수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혀요.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을 가지고 찍고 까불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헌법 84조는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 더 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젤렌스키한테도 그랬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한테도, 젤렌스키는 이제 선거 전쟁 중에 선거 자기 임기가 마감이 됐는데도 뭐 지금 계속 대통령 짓 하고 있는 거 네가 불법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EU 쪽에서는 전쟁 중에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모든 국가에서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 룰라한테도 관세 협상을 하면서 50% 관세를 매기면서 룰라한테다, 당신은 부정선거 했던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관세 이렇게 그 상대방의 그런 핸디캡, 잘못 약점을 만드는데 정치적인 그런 선거라든지 부정선거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용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스탄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뭐 구속이 잘못됐다 그러고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구하려면은 그 전에 했어야죠. 구속되기 전에. 미국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미국 저기 국기를 흔들면서 그랬을 때는 군만 보고 있다가 모스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을 아주 치명적인 말들을 퍼뜨리면서, 이미 대통령이 돼서 현직 대통령한테 지금 미국의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 뭐 이런 문제들 앞두고, 이런 것은 이재명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이가 마치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데, 이 보수층 야당 측의 그 보수층들이 이 모스탄을 갖다가 초청을 했거나, 또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모스탄은 미국의 제 뭐 9인가 뭐 7, 뭐 서열이 높으면서 트럼프 일기 때 국제 대사를 했다는 거예요. 국제 뭐 헌법 대사를 했다는데, 뜬금없이 뭐 윤 접견 금지 조치, 부정선거론 논란 대관 취소라고 하나요?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광장에 열린 트루스 포럼 특별 강연에서 참석자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모스탄 한국면 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 리버티대 교수의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나는 이게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간파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이것은 이재명이 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윤석열을 갖다가 구속에서 풀어주기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미국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그 한미 관세에서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약점을 흘러보내면서 전초전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여기에 보수층 사람들이 여기에 환호를 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이재명이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트럼프 쪽에서 만들어낸 여론몰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뒤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한미 관세에 대한 선취권을 잡기 위해서 한국 이재명 대통령 목줄을 조이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금지 조치와 서울대학교와 서울시의 북한 인권 포럼 등 예정된 강연과 공식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보수 진영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왜 보수 진영이 반발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은요, 나는 이재명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대통령이 됐으면은 대통령 84조가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한나라 대통령이 앞으로 큰 정상회담을 많이 두고 있고, 국익에 대통령은 태극기나 마찬가지고 국가를 대표한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서 이재명 대통령한테다가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뭐 미국이 뭐 인정하지 않는 등 하는 등 그게 무슨 문제예요? 우리 국민이 지금 41%로 당선되고 또 지지율이 64%로 상승하고 있는 대통령을 미국하고 미국 교포들이 무슨 바람잡이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건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일기에 트럼프 신복이었던 이 모스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가 이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에 만약에 윤석열을 만약에 이렇게 그 석방시키려고 했다면 진척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비 지금 뭐 9배를 인상하라는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미 관세에 대해서 이재명이를 마치 흠집이 있는 것처럼 부정선거 뭐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어린 시절에 뭐 무엇을 비리를 드러내면서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그런 것을 흘려보냈는데, 이런 데서 지금 보수층이 뒤에서 갖다가 뭐 뜨거운 환영을 하면서 여기에 하고 있는데, 이거 멍청한 짓이에요. 이것은 이재명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재명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모스탄을 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을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서 주한미군 주둔비의 인상에 이용하고 한미 관세에 대해서 선취권을 잡고자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게 당신 부정선거 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또 우크라 대통령한테 당신은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대통령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 공격했던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EU 국가에서 뭐라 했어요? 아니, 전쟁 중에 누가 대통령 선거를 하느냐? 이 젤렌스키의 지금 대통령 그 임기가 지났음에도 계속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EU 국가들이 편을 들어줬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브라질에 50% 관세를 매기고 나서 브라질 룰라가 트럼프한테 공격을 심하게 하니까 당신은 부정선거 했던 사람이다라고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주한미군 뭐 주둔비 무슨 뭐 9배 인상하면서 주한미군을 10,000명을 줄여버린다 하고 지상군을 뭐 4,500을 줄이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워싱턴 포스트 저널을 통해서 막 흘려보내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여론몰이고 이재명을 흠집내서 한미 관세와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해서 모스탄을 항공면 단연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트럼프 일기 때 아주 트럼프의 핵심이에요. 여기 뒤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국의 뭐 해외 동포들이 뭐 이재명을 뭐 끌어내리고 뭐 윤석열을 어쩌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 아, 그랬으면 예전에 선거 되기 전에 그랬으면 뭐 이해가 가는데, 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선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어? 그리고 49%로 당선됐고, 지금 당선된 이후에 64%가 넘는 지지율을 지금 보내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난데없이 지금 두 번째 구속되고 있는 윤석열을 무슨 구한다고 뭐 모스탄을 보내고, 모스탄은 우리나라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재명 깎아먹는 그런 상처 주는 흠집내는 야비한 짓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 국민이나 보수층들이 여기에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저기 해외에서 나는 미국 트럼프의 끈앞풀이라고 봐요. 그쪽에서 해외에서 무슨 뭐 이재명을 갖다가 저기 내려 하야시키고 윤석열을 갖다가 대통령 시키라고 해외에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의 여러모리라고 보고, 이것은 상당히 또 보수층들이 밑에서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민의힘당이 여기에서 조그만 일조를 하고 그 짓 한다면은 국민의힘당을 해체시켜야 마땅하다고 봐요. 나는 국민의힘당 해체하라면 저 죽일 놈이라고 민주당을 욕했는데, 만약 이런 데서까지 국민의힘당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분석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윤석열이 가다 구속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입 다물고 미국이 있다가,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의 인상에 뭐 9배를 달라고 이런 한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가 앞세워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미국이 모스탄을 보내고, 뭐 이재명의 무슨 어린 시절 뭐 범법자 뭐 이런 걸 흘려보내면서 뭐 부정선거니 하고 이런 걸 끌어내리고, 해외 동포들을 통해서 무슨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뭐 윤석열을 갖다가 다시 해라 이런 식의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을 원치도 않고 시건방지다 이거예요. 국민이 49%로 당선됐고, 지금 그 국민의힘당에서는 41%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49%로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것이, 이재명과 김문수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100% 모든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당선될 걸 다 알았어요.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 자꾸 미국 측에서 딴지를 걸고 이제 와서, 그때 당시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지금 미국과 한미 관세를 앞두고 또 이게 주한미군 주둔비 9배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이재명이 흠집내고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난데없이 뭐 윤석열을 갖다가 구치소를 간다는 둥이, 뭐 트럼프가 인권을 운운한 사람입니까? 가해자 측 러시아 편을 들고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패싱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라든지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젤렌스키한테는 너는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도 지금 독재 지금 그 대통령도 아닌데 임기가 끝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대통령 하고 있잖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후에서는 그 전쟁 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어떻게 선거를 하겠냐.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게 브라질 룰라 대통령한테는 50% 관세를 매겨놓고 브라질 룰라가 막 흥분하고 화를 내니까 너는 지금 부정선거 했잖아. 그리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동맹도 없어요.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돈보다 동맹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을 잡아먹는 데는 이재명의 약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부정선거로 몰아붙이기에는 이것은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이 이재명이 월등하게 김문수보다 나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소년원 시절에 뭐 어린 시절 것을 끄집어다가 이 모스탄이 와서 막 퍼뜨리고 서울대 가서 강의를 하고 젊은 층은 선동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걸 보수층을 끌고 윤석열을 만나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은
이재명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한미 그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것과 한미 관세에 대해서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흠집내고 잡아 흔들고 죽이기 위한 여러몰이를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스탄 한국면 단연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금지 조치와 서울대학교와 서울시 북한 인권포럼 등 예정된 강연과 공식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보수 진영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보수 진영이 누굽니까? 이것은 보수 진영이 이런 걸 책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재명의 뭐 전시 작전권 뭐 다시 뭐 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트럼프 주한미군 주둔비 9배 인상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동맹 무시한 트럼프에는 상당히 그것은 치명적인 거죠. 동맹 무시했더니 이렇게 돼버린다. 그렇다 해서 트럼프가 동맹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스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 전문가이자 차기 주한미국 대사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로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정치 및 외교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의 입국 전부터 보수단체의 뜨거운 환영과 동시에 진보 시민단체 강력한 반대 시가 예고되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트럼프의 이재명이 흠집내기 또 이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이 또 한미 관세 선취권을 잡기 위한 이재명이 흠집내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수 단체가 이런 모든 상황에 오히려 미국 측에 국익에 전혀 이득이 없는 이미 윤석열은 다 끝난 대통령이에요.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지그들이 뭔데 해외 동포들이 무슨 뭐 윤석열 이재명이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하라. 우리가 했을 때는 선거하기 전에는 그렇게 원했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뽑아서 당선을 시켜놨는데 지금은 헌법 84조가 그것을 진행돼야 되고 그것은 인정돼야 된다고 봐요. 헌법 84조. 대통령이 된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효다. 윤 전 대통령 접견 불발. 이것을 정치 악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당 측에서 이것을 간파한 거죠.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재명이 이런 사적인 거 어린 시절에 이런 소년병 이런 것들을 뭐 유언 비어있을 수도 있고 그걸 과장할 수도 있고 그게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 이건 이재명 흠집내고 또 그 시점이 아주 우리는 시점에 갖다가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이 왜 주한미군 주둔비 9배 협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냐. 윤석열을 도우려면은 그 전에 도울 수 있는 찬스가 가장 중요한 찬스를 다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지금 또 관세 한미 관세 이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재명이 죽이기 흠집내기에 이 모스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트럼프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브라질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했던 짓거리를 우리한테 하고 이것을 약점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공격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성공을 하려고 그런 거죠. 벗겨먹으려고. 그리고 한미 관세에 대해서도 이재명 일단은 정치적으로 나는 인정 안 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나는 이재명이 뽑지도 않았지만은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이전에 우리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 정부의 뭐 7번째인지 9번째의 실력자라고 그러는데 모스탄이 자기 우리나라의
뭐 대사로 올 가능성이 많아요. 세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흠집 내고 상당히 사악한 짓을 막 하고 있거든요. 이미 끝난 거 그걸 들춰서 우리나라에 퍼뜨리고 여러 가지 이 정치를 혼돈에 만들 건 뭐냐. 윤석열을 도우려면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도왔어야죠. 지금 이 시점이 묘하다는 거죠. 미국 정부가 윤석열을 도우려면 진즉 도왔어야 됐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미 끝나고 새 정부가 들었는데 뭘 새 정부를 흠집내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것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9배우 인상을 두고 한국어는 작전권 통제 해소하겠다. 그걸 내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재명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 쪽하고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주의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9배의 그 뭐 주한미군 주둔비 이것하고는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의 입국 전부터 보수단체의 뜨거운 환영과 동시에 진보 시민단체 강력한 반대 시기가 이곳에 평평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16일 오후 모스탄 전 대사와 접견을 약속했으나 내란 특검의 조치로 무산됐다. 박지현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4시 13분께 서울구치장에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모스탄이 윤석열을 만난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라기보다 이 나라에 많은 풍지 폭발을 일으키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미 물 건너갔다 윤석열 대통령. 이것은 미국 트럼프의 음모라고 생각해요. 왜 이 시점에 모스탄을 보냈느냐. 이번 특검의 조치는 과거 전직 대통령 접견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스탄 전 대사가 윤 전 대통령 결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해온 만큼 그의 방한 목적과 맞물려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까지 해서 이재명이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해서 죽이기를 하고 흠집내고 트럼프의 작전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적 외압 아니냐, 공산당이냐, 얼마나 제가 많은 못 만나게 하느냐 등 보수 진영의 거센 비판과 함께 이재명이 혹시 특검에 지시한 거 아니냐는 식의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특강 서울시 포럼 취소는 지금 국익에 대해서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는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해요. 근데 이건 국익 차원에서 우리 지금 한미 주한미군 주둔비를 9배나 미친 짓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이런 것 대해서 우선권을 잡기 위해서 또 한미 관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모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짓거리는 갑작스럽게 이 시점에서 모스탄을 보내고 뭐 이재명 우리가 듣기 민망한 이재명의 어린 시절 뭐 범죄 뭐 이런 걸 막 퍼뜨리고 이재명이 흠집을 내고 국제사에서 얼굴 들지 못하게 이렇게 먹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 9배의 인상을 위한 이재명의 죽이기다. 흠집내고 상처 주기다. 이런 데서 보수층이 갔다가 같이 춤추면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도 모스탄 전 대사 강연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서울대는 보수 성향 단체인 트루스 포럼이 주최하려던 모스탄 전 대사의 교내 특강에 대해 지난 10일 대관 취소를 통보하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측은 외부 단체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모스탄 전 대사가 한국 대선 부정선거론가 있을 수 없었죠. 이번에 건. 그 전에 것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김문수하고 이재명이는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상대였어요. 근데 부정선거로 트럼프의 고유 방법인 이재명이 주기 위해서 부정선거론을 좀 붙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니죠. 내가 그 전에 202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그것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부정선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기 어, 이재명과 김문수의 후보의 선거는 모든 국민들이 전부 이재명 대통령이 100% 된다고 다 믿었고 김문수 100% 떨어진다는 거 다 믿었어요. 이건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이건 나라 망치려고 대통령 흠집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비 9배 관철시키게 한, 또 이 한미 관세 이한 이재명이 죽이기예요. 이는 모스탄 전 대사가 한국 대선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머리가 좋은 대학인 서울대를 가서 공략을 했네요. 특히 모스탄 전 대사가 지난 2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민간단체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있는 교포들을 막 해서 막 한국 이재명을 무너뜨려버리고 윤석열 다시 세워라. 나는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 땐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미 귀찮아 떠났다. 그러려면은 선거가 되기 전에 그렇게 도와줬어야지.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 49% 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은 64% 한국 국민이 지지하고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교포들이 무슨 한국 국민보다 더 거기가 발언권 있나요? 특히 모스탄 전 대사는 지난달 26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민간단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력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이미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것들을 유포해서 이재명이 흠집내고 있다는 거죠. 역시 서울시 역시 서울대 강연 같은 날을 예정했던 북한인권 서울포럼 기조연설자로 모스탄 전 대사를 초청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교체했다. 서울시에서도 그랬군요. 이에 트루스 포럼 측은 학교 측의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서울대 정문 앞에 간담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해당 논란에 가세에 이재명 눈치 보내 서울대는 각성하라, 형벌서가 어긋난다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의 교묘한 이재명의 흠집내기 전략이고,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인상과 한미 관세에 대한 선취권을 잡기 위한 이재명의 죽이기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서 국민의힘당 여기서 갖다가 설레발 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대학 진보연합 대진연은 간담회 당일 오후 6시에 서울대 정문 앞에 맞불 집회를 열고 모스탄 대사를 겨냥해 극우 인사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발을 들여 가짜 뉴스와 음모론에 퍼뜨리는 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외 독포가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재명을 갖다가 끌어내려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에 윤석열한테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았지. 이제 이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돼서 모든 헌법 84조가 가동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가짜인데 진짜는 모르겠지만 가짜든 진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의 오른팔인 모스탄이 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둔비 9배 이상의 선칙을 잡기 위해서는 이재명한테 상처 주기 위한, 또 국제사회 에이펙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열린데 이것서 먼저 죽이기 위한 음모죠. 음모. 오늘 천재일보 모스탄 강연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예요. 모스탄 강연 접견 잇따라 취소, 보수 정치 탄압 반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로스가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라고? 나갔다 들어와서 그 아까도 그랬잖아. 어? 아까는 더 심했지. 아까는 더 심했지. 뭐 이번에 지금 5명을 한겨레 신문인데요. 2025년 7월 16일자 기사. 낙마포화 중심에서는 이진수, 강선우 이 대통령이 결단할까라는데 나는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이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국민힘당이 갖다가 지적한 사람 5명 중에 이준수가 강선우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 물러나라. 이걸 통과시킬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흠집 생긴다. 예. 등 돌릴 국민이 많다. 이런 것을 갖다 통과시켜 놓으면. 논문 표절 연구 윤리 위반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은 논란이 제기된 이진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두 자녀의 조기 유학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을 시켜 쓰겠어요? 더군다나 논문 표절이 이 논문 표절이라는 것이 왜 나왔겠어요? 만약에 제자가 그 논문 표절한 지도교수가 자기 것을 훔쳐갔기 때문에 이것이 들통난 것이지, 지도교수가 자기 것을 제자한테 줬으면 절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아요. 지도교수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줬으면 절대 그 제자는 억울했을 거예요. 대부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 실력은 그 논문 쓰는 자가 제일 실력은 갖고 있는 거고, 지도교수는 그 논문에 그 테두리한 거 그런 것에만 지도를 해주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 연구 내용은 논문 쓴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제일 그 실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간혹 좋은 거 있으면은 지도교수가 빼서 이런 짓 하는 것이 자주 이렇게 억울한 제자가 많이 있죠. 지도교수가 훔쳐가는 거, 그런 경우. 근데 이것이 들통이 나는 것은 그 제자 측에서 분하니까 이걸 들통내는 거지. 교수가 자기가 도와줘서 이런 지금 교육부 장관이 후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런 스타일이면 절대 이게 들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써서 제자를 통과시켜도 그 사람 범죄죠. 그리고 또 제자 것을 훔쳐가도 그것도 범죄죠. 둘 다 하든 무엇이든지 틀려먹었다, 교육부 장관은. 다만 논문 표절과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나온 결연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퇴론이 쏟아지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를 놓고 여권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5명을 찍었는데 2명은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 3명은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 이준수 강선우 후보자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당은 웬만하면 다 통과시키세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국가가 안정을 시키고 여러 가지 오페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큰 행사를 두고 있는데 자꾸 발목 잡으면 안 되는데, 이준수하고 강선우는 안 된다고 봐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안 된다. 이준수 강선우 후보자는 야당은 낙마포화를 견뎌낼 수 있을까? 조은석 특검팀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성공할까? 여전히 개파 싸움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걸까? 공덕포차에서 말하고 있네요. 한겨레 신문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 낙마포화 중심에서는 이진수, 강선우 이 대통령 결단할까라는 기사에 대해서
쌍각으로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응? 뭐 우리 딸이 하라고 그래서 나는 하는 겁니다. 뭐 네 말 들어서 오늘 참 장사 잘 되네요. 응? 의도적으로 아이기업 장회장이 하수인들이 맡고 있어요. 음, 뭐 KBS 뉴스인데요. 중부 호남에 폭우가 최대 200mm 이상 온다는데 여기 완도는 그렇게 폭우는 많이 내리지 않고 뭐 그 농사에 적절하게 내리고 있어서 좋다고 봐요. 앞으로 200mm 와도 지금 너무 짧은 장마로 인해서 그 뭐 밭에 농작물들이 그러게 이제 그 먼 데 있어서 물을 길러다가 줘야 되는 그런 곳은 참 힘들죠. 그런데 관정수가 옆에 있는 건 괜찮지만 천수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힘든데 이런 것에 중부지방에 집중호우를 퍼붓고 있는데 현재 레이더 화면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경기 충남 쪽에 약 40mm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이쪽 남쪽 지방 뭐 완도 지역은 뭐 지금 적당히 내리고 땅이 촉촉해져서 바짝 말랐던 그 땅이 뭐 고구마를 심어 놓거나 뭐 옥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수박, 토마토 이런 농작물 심어 놓은 데가 깨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축축이 비가 내려서 충분히 더 많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현재 경기 평택과 충남, 전북, 군산에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는데 뭐 홍수 날 일은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쪽 남쪽 지방은 음, 뭐 데일리안에서 2025년도 7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미는 한국은 시장 개방 의형 일은 아니야. 농축산물 개방이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5일 현지 시간 한국은 시장 개방할 의향을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 상호 관세 발효 보름을 앞두고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고 관측이 나온다. 이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메릴랜드주 앤드루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지금 5, 6개국 무역협상 진행 중이라면 이 가운데 2, 3개국과는 조만간 합의를 추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상대국 시장 개방이 핵심이라며 이날 무역 합의를 발표한 인도네시아가 자국 시장 전체를 개방했다. 비슷한 일이 인도와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뭐 인도네시아한테는 뭐 15%인가 해주고 미국은 0%에 0%, 제로라는 거죠. 이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강대국을 가지고 힘으로 눌러붙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 7일부터 한국과 일본,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등 25개 경제 주체에 상호 관세율을 명시한 선을 보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일괄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야 한국 관련 언급은 일본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서한이 바로 합의라며 일본은 절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 25%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이 쌀과 자동차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려왔다. 그는 지난 13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국가들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자국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는 그들은 나라를 개방하고 싶어한다. 난 일본은 시장을 개방하는 정도가 훨씬 덜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시장 개방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뭐 협상도 안 했는데 의향을 보냈나요? 어떻게 될지 곧 알려주겠다고 말해 양국 간의 몰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관세율을 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생각은 없다. 무역 협상의 핵심은 시장 개방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관세 전쟁의 목적이 사실상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상대국 시장 개방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끝내겠어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